마음을 우울증에 대해서 4장에 내가 고장난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생물학의 무엇과도 이해할 수가 없다. 데오도르 진화 생물학자가 지금까지 불안을 내 입장에서 바라봤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보자. 바로 우울증이다. 세계적으로 여성 4명 중에서 1명이 살면서 한명은 우울증을 경험한다. 남성은 7명 중에서 1명이다. WHO 추산에 따르면 2억 8천만 명이 우울증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세 번째로 큰 원인. 우울증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쓰지만 2억 8천 명 모두가 똑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기본 우울증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활동에 흥미를 잃는 공통점이 있다. 우울증이 모든 우울증 환자의 공통점은 과거에 좋았던 일조차 흥미를 잃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빼면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종일 피로감을 느껴서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불면증에 또 시들리기도 하고 강렬한 불안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곤 하고 식욕이 증가해서 몸무게가 급격히 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식욕을 잃은 사람도 있다. 우울증이 신경전달物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의 결핍 때문에 생긴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 세 물질이 우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오로지 세 가지 재료로 만든 맛의 균형이 무너진 수프처럼 생각한다면 우울증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우울증에는 여러 부위와 시스템이 관련된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게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인 소인도 개인마다 다르다. 유전적으로 우울증에 특히 취약한 이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사건이 주는 스트레스만으로도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다. 우울증을 그런가 하면 살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유전자가 장전하고 환경이 방아쇠를 당긴다는 유명한 관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0년 6월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인간 게놈의 차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신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식을 통해서 이제 인류는 온갖 질병을 치료한 놀라운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세천년을 눈앞에 두고 태고 쪽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과 고통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희망이 반짝였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다. 우리는 인류 사회의 획기적인 성과인 인간 유전자 연기 서열 분석이 수많은 질병의 치료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인 영역이 있다. 정신의학, 특히 우울증이다. 과학자들은 우울증 유전자를 규명할 수 있기를 바랐다. 우울증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하나의 유전자를 발견해서 약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울증이나 저울증이나 전병 불안정에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유전자는 없다. 그 대신에 각자는 수많은 유전자가 우울증 발생에 조금씩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일한 우울증 유전자를 규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면서 수수께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내 입장에서 우울증은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침대에 있어서 이렇게 고통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항우울제 처방기를 적절한 확인하고 싶다면 나를 찾아온 43살의 여성 간호사의 이야기. 건강해 보이는 그녀가 그렇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니 서늘던 믿기지 않았다. 어쩌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할 지경이 이르렀을까.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마침내 업무에서 해방된데 그때쯤에 학교 아동정신건강사의 도움을 받았어. 나는 이 여성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시기가 지난 후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환자를 수두하게 목격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난 후에. 그래서 한때는 이를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여겼다. 건강한 이라면은 어림에 적절히 대처할 텐데 힘든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몸의 근육이 더 강해지듯이. 그래서 스트레스 지나가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신호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우울증과 그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를 인간관계 측면에서 바라보곤 한다. 물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아파할 때가 많은 것은 사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세균 및 바이러스와도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가? 또는 추측이 아니라고 묻는 싶은가? 하지만 이것은 최근 수십 년간 이루어진 획기적인 의학 연구의 결과이다. 자, 방어 기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도 여기에 속하기도 한다마는 정부는 알지라도 실제로 많은 경우의 우울증은 면역체계 탓에 촉발될 수 있다. 면역체계가 깨져버렸다. 왜 면역이 깨졌을까요? 항생제? 면역 억제제? 자, 인류의 절반을 때 감염으로 죽었다. 당신은 병에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가? 그렇다면은 아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이나 암, 코로나. 2020년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코로나19는 일단 논의를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망 원인은 특별한 것이다. 과거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흔한 원인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 아니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 사람들의 대략 절반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고 대개 그 이유는 감염 때문에 죽었다. 대차강자건대 인류의 절반은 어릴 때 주 감염 때문에 1870년, 90년, 1970년에 천년 들어 목숨 잃은 사람이 무려 5억 명이며 특히 어린이가 많이 희생되었다. 하지만은 어릴 때 천년대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은 1918년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 등등 왜 이런 이해해야 할까? 자, 이렇게 또 많은 회색열병, 이제 백색열병과 회색열병이 창궐해서 세계를 휩쓴다고 상상해보자. 전 세계 어린아이의 절반과 70세 이상의 또 사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회색열병의 취약은 유전자는 어디에 전해졌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늙어서 사망했고, 자,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한 비극은 요즘 어린 나이에 감염으로 사망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자, 알다시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생의 쾌락한 시련을 여러 번 겪었다. 장기의 70년 아내 릴리와 딸로 나오미를 교통사고를 잃고 2015년 아들 제4 종양 등등으로 해서 병으로 조 바이든이 겪은 시련은 특이한 편이지만 또 올라가 보면 개인적인 시련은 흔했다. 에이브리엄 링컨은 1940년과 50년대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누구들은 결핵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네 번째는 생일을 앞두고 윌리엄 장디보드로 병에 11살에 사망. 토마스는 18살에 결핵을 죽었다. 네 아들 중에 로버트만 살아서 성인이 되었다. 비슷한 사례는 그 밖에도 많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자녀 6명 중에서 4명을 두 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잃었다. 윌리엄 해리스는 자녀 10명 중에서 5명을, 또 12대 제커리 테일러는 자녀 6명 중에서 3명을 앞세웠다. 14대 프링클린 피어스는 자녀 3명을 모두 잃었다. 이런 비극은 20세기에도 계속되어서 제3, 4대 도이트 아이젠하워는 아들 둘 중에서 하나를 감염병인 성홍열로 잃었다. 어느 시대든지 대통령과 그 가정은 분명히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대통령이 병으로 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종종 있는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감염 때문에? 뭐 때문일까요? 무슨 문제로 이렇게 많은 대통령에 좀 신기하네요. 자.